16번 문제에서는 생도가 나왔다. 아, 굳이 생도. 어느 사관학교의 생도. 확통에서는 요새 좀 약간 일부러 사관학교 문제 티를 내주는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사관학교 지원해주시는 우리 국군 장병이 되기 위한 모든 꿈나무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빠르게 한번 스물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수학영역. 자, 1번은 뭐 수능 비슷하게 그냥 지수 연산 문제 나와줬고요. 큰 의미 없죠. 1번 2번 느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의외로 조금 시간을 좀 지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요것도 이제 통으로 묶어서 약분할 수 있는 각들을 봐주면은 나쁘지 않다. 뭐 요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안 풀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고 또 수많은 반발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풀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도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은 그냥 곤미분해서 때려 박으면 되는 문제.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주기 파악해서 뭐 하는 건 의미 크게 없고요. 6번도 뭐 그냥 다항함수 추론이기 때문에 차수 비교 뭐 의미 크게 없고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는 이거 그냥 시그마 성질 이용해가지고 연립식 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계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딴 방법이 크게 보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귀찮은 연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죽여주는 모습이 있죠. 7번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 일반적인 평가원 혹은 교육청 같은 데에서는 이제 17번 문항 정도에 항상 배치되던 근데 요걸 이제 객관식에 내버리는, 그래서 확실히 결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계산 과정을 보셔도 결이 좀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8번은요 오히려 원래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요렇게 되면은 이제 본함수가 이제 중근 이상을 갖는다 요런 거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얘는 이제 부정적 분된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좀 돌려 표현해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아이디어는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은 사실 초기 위치 제시되어 있거든요. 초기 위치 주의하셔서 초기 위치의 차 A에서 B를 빼겠다는 기준으로 가시면 V1 빼기 V2 그리고 이걸 적분하면은 X1 빼기 X2가 나온다. 그래서 요게 초기 값이 8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식을 요렇게 세워주시면은 가장 좋겠다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니까 아무래도 3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냥 단순 노가다 계산 문제라 뭐 크게 의미 없다는 거. 11번 문제 정도는 너무 익숙한 문제다 보니까 요거는 기출문제를 좀 다가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보자마자 당연히 대칭성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간에 따라서 이제 최대값들이 변동을 하는데 그 최대값이 일정한 순간이 있다. 이런 건 대부분 극대점이 이제 활용될 확률이 크다 보니까 두 개의 그림을 제시했을 때 G1이 최대다 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고요. 그걸 기반으로 극점의 좌표를 유출을 해가지고 대칭성으로 이제 0을 구했을 때 6까지 세트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 세워주는 거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되죠. 상수항수랑 교점이 이제 중근중근간에다 이렇게 놓으면 훨씬 편하다는 거. 인수분해 항상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번 그냥 국밥 문제예요. 요 국밥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틀리면 이거는 진짜 지옥 갑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뭐뭐의 n제곱근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진짜 언제까지 할 거예요. 홀수에다 바로 111 때려 받고 짝수만 생각하는 거 요거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13번 문제. 요 정도는 괜찮은데요. 어쨌든 해석 자체는 어떻게 가면 좋냐. 뭐 2차 함수 결정되어 있고요. fx랑 상수함수의 교점, 그리고 fx를 1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랑 상수함수의 교점, 그 교점들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이 t가 2랑 0 사이에 있을 때는 이게 무조건 0과 3 사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좌우 끝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0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이 왼쪽에 그러니까 양 끝에 있는 값들이 0보다 작아지고 3보다 커지다 보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영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걸로 훅 바뀌다 보니까 이 0을 기점으로 우리가 불연 속성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A가 0으로 특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A보다 우극한인 부분은 살짝 위인 점, 그래도 여기 파란 점 찍어놨죠. 그래서 두 근의 차가 이제 3으로 이제 수렴을 할 거라는 것과, 그 다음에 A의 자극하는 A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래서 빨간 점 여기 찍어놨죠. 요 점에 해당하는 차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요런 것도 사실 이런 GT 함수 제시해주시는 거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꼭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진짜 완전 단순 나열, 가정 나열, 그냥 뭐 의미 없어요. 중간에 A3이 양수냐 A3이 음수냐 요거 케이스 쪼개가지고 그냥 A4도 진행해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다는 거 그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근데 사실 이 14번은 그동안 우리가 풀어왔던 기납적
정의의 결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갖고 요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5번 문제는 해석 자체는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끝 계산 과정에서 나름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 제곱 빼기, 제곱 나오다 보니까 좀 인수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서 식은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핵심 포인트인 이제 해석 조건을 보시면요, 3차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극점이 두 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모양은 픽스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함수 정의하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 fx가 y는 x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fx를 쓰는데, fx가 y는 x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평행이동된 함수를 쓴답니다. 근데 이 평행이동은 p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평행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를 보시면은 결국엔 fx랑 y는 x의 교점을 기반으로 우리가 함수를 쪼갤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쪽 점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게 결국에는 평행이동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게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가능성 있게 해석하는 거는 이 y는 x랑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라고 하는 게 생길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3차 함수의 대칭성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3차 함수의 점대칭성, 지금 여기서 1, F1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다 보니까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하려면 이거에 대칭된 이쪽에 있는 점을 평행이동에서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x 좌표의 차이가 p이며 그 다음에 y 좌표의 차이가 3p이기 때문에 요 값을 기준으로 이게 1이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p, 오른쪽으로 2분의 p, 그래서 해당 좌표들을 1 플러스 2분의 p, 그리고 여기는 y는 x랑 교점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분의 p 똑같이 놔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점은 1 마이너스 2분의 p고 여기는 1 마이너스 2분의 5p 뭐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근데 결국에는 요거는 어쨌든 fx 함수 자체가 3차식과 2차식의 조화하다 보니까 그냥 f 자체를 그대로 살려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세제곱 빼기 세제곱, 제곱 빼기 제곱 요 형태의 식을 유도하시는 게 좀 더 계산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약간 고일식 계산이죠. 그래갖고 요거 마무리 계산만 좀 처리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요 gx 함수의 정확한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 거, 요거 함수 추론까지만 가져가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16번 뭐 지수 부등식이니까 크게 의미 없고요. 자, 17번도 뭐 이거는 딱 A5랑 절대값 A13, 근데 A12가 양수야. 이거 봤을 때 D가 이제 양수라는 거를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트로 A9가 0이다. 요까지는 좀 한 번에 봐주시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가져갈만 하거든요. 요건 좀 체크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3참수인데 기함수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홀수항만 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했으니까 우함수여야 돼서 당연히 이거 2배에 0부터 2 요거 해석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수 계산입니다. 요건 워낙에 좀 뻔한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9번 문제는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를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자, 요 아이디어 기반으로 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요 세타 구해주시고 요거 기반으로 또 사인 세타 구해주시고, 그래갖고 이제 넓이 이제 미지수들 잡아가지고 처리해주시면 그냥 단순 계산 문제로 끝납니다. 도형의 특징 같은 건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자, 20번 문제는요, 20번 문제는 그냥 좀 귀찮은 계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요것도 도함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본함수가 2,f2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5,g5에서의 접선과 0,g0에서의 접선이 똑같이 접한대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요렇게 돼서 이렇게 꺾였을 때 이렇게 음수 쪽에서 만나는 요 형태밖에 안 된다는, 왜냐면은 대칭점이 2에 있기 때문에 2를 기반으로 0까지 떨어진 점, 5까지 떨어진 요 거리를 생각해보면은 0쪽은 무조건 음수 쪽이어야 될 것 같고 5쪽이 양수 쪽에 있는 형태, 그래서 얘가 뒤집히면서 이제 음수로 바뀌는 거, 요걸 기대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 극대점과 극소점이 마주치는 점이 아닐까 했는데 당연히 요거는 대칭성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1번은 요런 거는 사실 이거 평가원에서 제가 이거 추천 문제로 꼭 해주는 문제 있는데 각 조작을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2차 함수 해석화 시키는 거,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화 시켜야 될 때는 이 각통일이 무조건 우리가 기본인데, 그 각통일을 2분의 파이 또는 파이를 토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메인 아이디어는 12분의 13파이를 2파이 플러스 2분의 7파이를 쪼개면서 이제 각도 통일을 해주는 거, 요 과정이 일단 1차적으로 중요했던 내용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최대랑 최소를 갖는 지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사인 12분의 7파이 마이너스 2x, 요걸 이제 2x 마이너스 요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냥 찾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 그래프 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비율 관계성, 몇 분의 몇 지점, 주기가 바뀌었을 때 항상 그 몇 분의 몇 지점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좀 그래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마무리 과정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꼭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작년 수능과 좀 난이도가 뭐 비교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간단했던,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나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엔
답에는 가족권인데 가족권에서 hx가 fx 또는 gx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hx가 연속이라고 하니까 hx가 fx 또는 gx로 바뀌는 순간은 이 fx랑 gx의 교점이 생기는 순간을 기준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가 hx의 연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나조건이 또 핵심인데요. 나조건을 보시면 이거 부등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1부터 2 사이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여기 안에 포함된 실수는 무한계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개수를 지켰다는 거는 특정한 몇몇 점들이 나온다는 거고 그 점은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이 되는 점들이 딱 3개 나온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점 3개랑 나머지는 다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딱 나올 수 있는 그림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2차 함수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함수가 0에서 교점이 생기고 2에서 교점이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한근 이 알파는 2가 돼서 중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파가 2 이상의 근을 추가로 가져야 된다라는 3차 함수인 걸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함수는 요 위에 있는 점 요렇게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요 3차 함수의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어느 순간에 3차 함수 역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전된 함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거를 이제 이 마지막 조건인 h10이 80이다 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주시면요 k 값을 -2, 0, 2라고 특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hk 플러스 2 요게 이제 0이 되는 값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hk 플러스 2가 0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k가 0일 때 그리고 -2일 때가 가능하죠. hk 입장에서 0이 되게끔 하는 k는 0과 2 그래서 총 3개가 나온다. 그래서 요걸로 특정을 딱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잡아놓은 이 알파 값은 요 적분식을 토대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0쪽에서 과연 함수가 바뀌어 있을 것이냐 안 바뀌어 있을 것이냐를 확인해 보시면 함수가 결국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은 f10을 구해 보시면 이게 80이 나와요. 근데 80보다 크다고 하니까 g10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아마 h9는 g9를 따라갈 것이고 h1도 g2를 따라갈 것이고 h6이 g6이냐 f6을 따라갈 것이냐도 모르는데 두 값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게 g6이 음수가 나오고 f6이 아마 양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f6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처리해서 답 처리해주면 깔끔하게 풀린다는 거. 그래서 22번은 오히려 추론만 잘 되면 계산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통은요. 확통 23번 요거는 사실 일반적인 이전 문제보다는 조금 더 식을 쓰게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3번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24번은 이거 조건부 확률 정확하게 식 쓰는 법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수학의 잡기술 제가 올린 거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 24번 의미 없고요. 25번은 이게 다행인 게 요거 나오는 항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깔끔하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은 뭐 크게 의미 없죠. 표준화 시켜주시면 되는 문제. 역시 이게 사관학교 문제다라는 걸 티를 내주기 위한 작년 사관학교 문제에서 이제 모자들이 나왔었는데 요 26번 문제에서는 생도가 나왔다. 굳이 생도 어느 사관학교의 생도 확통에서는 요새 좀 약간 일부러 사관학교 문제 티를 내주는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7번은 가족권에서는 1, 2, 3, 4에 해당하는 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 하니까 5C 근데 여기서 케이스를 2개로 쪼개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 2, 3, 4가 하나로 쏠리는 케이스랑 1, 2, 3, 4가 2개로 쏠리는 케이스 이렇게 쪼개가지고 2개로 쏠리는 케이스에선 당연히 여사건으로 하나로 쏠리는 거를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다는 거. 자, 28번 문제가 사실 이 확통 문제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름 좀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6개의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홀수 2개, 4개, 6개가 나올 수 있는데 요게 1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홀수가 6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홀수가 2개 나오는 케이스는 1이 이웃하는 상황이되 양끝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런 상황으로 봐주셔야 되고 혹은 1이 그냥 양끝에 배치될 때 이렇게 케이스를 좀 한번 쪼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4개인 케이스는 1이 이웃하면 안 돼요. 근데 1이 이웃하면 안 되는데 또 1이 이웃하지 않으면서 양끝에 가면 안 되고요. 이웃하지 않되 양끝에 완벽하게 걸리는 요것들을 이제 여사건으로 빼주는 과정이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케이스 분리만 완벽하게 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 수능 확통 준비하시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은 그냥 순수 이산확률 분포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어. 그냥 이산확률 분포표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도 크게 의미 없어요. 사실 30번은 조건부 확률이긴 하지만 그냥 경우의 수로 처리해 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케이스는 딱 2가지 흰색 검은색
꼭 남는 경우랑 검은색 노란색 꼭 남는 경우. 근데 흰색 검은색 꼭 남는 경우에는 노란색 공을 네 번째에 무조건 뽑아야 되는 점. 그렇게 해서 검은 공 2개 노란색 공 2개를 뽑아야 되는 순간인 거고요. 검은색과 노란색 공이 남을 때는 네 번째 흰색 공 뽑는 건 무조건 고정. 그 다음에 검은색 2번 노란색 1번 뽑냐 검은색 3번 뽑냐 이렇게 케이스를 또 추가로 쪼개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검은색과 노란색 공이 남는 거를 분자로 올려주시고 나머지 2개의 합을 분모로 내려주시면은 깔끔하게 풀린다는 거. 그렇게 30번 마무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확통은 28번이 메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 23번은 뭐 이거는 사실 수투 수준으로도 뭐 풀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n을 t분의 1로 바꿔주시고 t를 0으로 보낸 다음에 유리화 시켜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루트 값 그냥 미분해서 하셔도 되고 뭐 이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은 사실 요새 평가원에서 좀 잘 보여주지 않았던 유형인데 사실 국밥 유형이에요. 이것도 시그마식을 이제 적분화 시켜주는 거. 그래서 요거 연습이 안 되신 학생들은 꼭 한번 연습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25번은 역함수 미분법인데요. 요거 뭐 그냥 무난한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 크게 의미 없고요. 26번 문제도 완전 순수 그냥 계산 문제에다가 그냥 삼각함수의 극한 처리하는 문제 마무리 계산만 좀 처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 자체는 깔끔하게 나와요. 27번도 그냥 이거 정사각형으로 줘가지고 x 대입했을 때 함수값 제곱해버리면 그냥 끝나죠. 심플하게 풀린다는 거. 그게 단순 연산입니다. 대신에 마지막 요거 부분분수 적분해야 되는 거 요거만 좀 까먹지 마세요. 이거 까먹었다가 제가 공업수학에서 틀렸던 그 너무나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거 평생 까먹지 마세요. 공업수학에서 쓰입니다, 여러분.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순수 계산 문제예요.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접선 찾아주시고요. 접선하고 교점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차이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적분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따로따로 빼주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좀 편하게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까지는 그래서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29번 정도부터 이제 의미가 확 좀 생기는데요. 이 29번은 뭐 n축 같은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의역을 따로 와서 처리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극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이 함수를 미분을 이렇게 해보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극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요거나 요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두근의 차가 나왔기 때문에 근각계수와 관계로 식을 하나 먼저 완성을 시켜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분한 상태에서 극값을 따질 때 요 부분은 당연히 2차 함수의 요 꼭지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분의 a를 이제 요거랑 접목을 시켜보시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값이 결국엔 정의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함수값이 2분의 파이 뭐 2분의 3파이 요런 값들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채택을 해보다 보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요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요 꼭지점의 좌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식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2분의 파이 라인들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그렇게 돼가지고 요 값들을 한번 이렇게 실제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나타내 보시고요.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를 뚫고 지나가는 직선을 만드셨을 때 요 점들을 뭐 기반으로 극점과 극대점들이 만들어지는데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총 7개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걸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그림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차피 메인 함수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사인의 극대 극소값은 무조건 1-1이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 4개랑 1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합 처리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갖고 이 합성함수에 대한 극값 처리하는 거 요거 꼭 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2022학년도 미적분 아마 28번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 꼭 같이 한번 겸비해서 다뤄보시면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문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30번 문제는 요거 우리가 뻔하게 등비수열의 이제 수렴 조건 해석해주는 거 그거 기반으로 우리가 처리했을 때 요 범위에서는 k분의 fx 뭐 요 범위에 대해서는 그냥 요 v자 함수를 나와주는데 우리가 연속성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이 1과 2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절대값 x-2가 1이 되는 부분 둘 값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요 함수랑 요 함수값 서로 같다. 그래서 뭐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인 경우랑 위로 볼록인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k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요 아래 케이스 그래서 위로 볼록한 케이스밖에 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케이스 분류해서 완전 순수 연립 계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처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에서 꼭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문제는 29번 문제 그리고 30번 문제는 요새 자꾸 요런 거 등비수열 극한에 대한 거 좀 많이 내다 보니까 요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하 문제 23번 요거는 뭐 크게 뭐 대칭 문제니까 크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24번 문제 24번 문제도 하나는 방향 벡터 하나는 법선 벡터 줬으니까
있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그냥 임의의 방향 벡터 아무거나 설정해 주신 다음에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고요. 25번은 야무지게 딱 삼수선 정리가 쓰이는 문제라 삼수선 정리 약하신 분들은 25번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6번 문제는요. 일단은 여기 문제에서 말해주는 초점 그리고 여기에다 접선을 그었다 라고 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를 알 때 이 포물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공식 알고 있죠? mx 플러스 n분의 p 요거랑 이제 딱 접목시켜가지고 m값 두 개 특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번이 3점 치고도 굉장히 맛있는 문제인 게 요거 선생님들이 무조건 짚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포물선 하면 무조건 짚어주는 내용인데 딱 이렇게 원점에 꼭지점이 박혀있고 포물선에 대해서 접선이 지나갈 때 이 접점은 무조건 x절편과 0에 대해서 대칭관계를 이룬다라는 게 이제 메인인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알파였다면 여기 좌표가 알파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여기 좌표가 깔끔하게 잡힙니다. 그래갖고 그 좌표가 잡히면 바로 이제 포물선의 정의 이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갖고 이거를 만약에 대입을 해서 판별식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셔갖고 계산하셨으면 많이 좀 계산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 포물선의 접선의 특징 요거 정도는 꼭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맛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번 굉장히 맛있고요. 자, 27번은 27번도 맛있습니다. 27번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여기에서 B에서 수선을 내렸고요. C에서 수선을 내렸다. 그럼 당연히 A에서 이쪽으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세 선은 하나의 교점, 즉 수심인 거죠. 그래서 수심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수선의 발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수선의 발을 꽂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에서 요 세타를 기반으로 이제 모든 길이들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길이가 나왔을 때 요 길이를 찾아주는 거. 요 길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다 보니까 탄젠트 값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우리가 특정을 해주시면은 AR에 대한 길이가 특정이 되고요. AB랑 AC를 더한 거랑 AR을 내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AB, AC 벡터를 이제 EAM 벡터로 나타내 주시는 게 일단 필요했고요. 그랬을 때 어차피 AM 벡터를 수선의 발로 위에 꽂았을 때 AR의 직선상에 꽂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맛있게 쓸 수 있는 내적 방법 요거에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요 길이랑 그 다음에 AR의 길이 두 길이의 곱으로도 우리가 내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맛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요런 거 이것도 결국엔 길이의 곱의 연장선인데 이제 AR 내적 AB 플러스 AC를 그냥 쪼개는 겁니다. AR 내적 AB랑 AR 내적 AC로 이렇게 봐버리면은 이것도 결국엔 길이의 곱 AR 내적 AB는 AB 길이 곱하기 AP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R 내적 AC는 AC 길이 곱하기 AQ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A 각도 요 세타 하나 구하시면은 결국에는 요거 길이 나와주고 요거 길이 나와주니까 그렇게 두 개의 길이의 곱으로 처리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로 하시든 다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를 길이의 곱으로 푸는 연습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하 내적 특히 길이의 곱 형태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셨던 분들은 요 문제로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기하가 3점 문제인데 26, 27이 퀄리티가 또라이급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전형적으로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들을 딱 3개 쓰셔야 돼요. 타원 위의 점이다 보니까 요 둘의 합이 장축의 길이를 일정하다. 그리고 이게 또 쌍곡선 위의 점이다 보니까 두 선의 차는 또 주축의 길이로 일정하다. 그 다음에 또 여기 Q가 또 숨어있죠. 요 또 두 변의 차는 또 주축의 길이 일정하다. 이렇게 또 3가지 표현식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요거 요 둘레의 길이의 합.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뭡니까? 요 둘레의 길이의 합과 요 두 개로 이용했던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두 식을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타원의 정의로 이게 귀결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봐주시는 센스가 필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순수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딱 요거 이런 문제는 대놓고 정의를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초점을 또 공유하고 있으면 정의를 안 쓰면 이건 대형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 여기서 그냥 포인트는 하나예요. 여기서 M에서 AO의 중점인 M에서 BOD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요거를 BOD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요 중점들을 이었을 때 생기는 평면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M을 그냥 아래쪽 평면으로 정상을 시켜가지고 이 대각선에다 수선을 내린 발 그거 자체가 이제 H를 또 이쪽으로 수선의 발 내린 H 프라임과 동일하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수선의 발
수선해발 내린 상태에서 이제 뭐 요거 길이값들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 세타는 이제 그냥 코사인 법칙을 그냥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기반으로 이거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길이값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림은 요거에서 BH 길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 떼내기 전에 요 삼각형의 이제 높이값 이제 절반이 또 이제 m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높이 또 단면화 시켜가지고 2분의 루트 7, 그래서 요거 딱 확정해주시면 4분의 루트 7 높이 밑변 12분의 17 요거 기반으로 계산해주시면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30번 문제도 이제 제가 많이 고전을 했는데 해석 자체는 심플합니다. AC 4라고 하니까 그 임의에 그냥 OAB 삼각형 그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A에서 반지름 4짜리 그냥 원 그려 놓으시고요. 그 위에 이제 C가 지나다니는데 OA랑 AC 내적했으니까 OA 선분이랑 수직한 두 점 중에 하나가 C라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또 AB랑 AC를 내적했는데 양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AB랑 AC를 이룬 각도가 얘가, 그래서 AC가 C점이 여기를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해석 조건이 이거 이제 CP랑 AP 내적한 게 0이다 라고 하니까 AC가 지름인 원 위에 점이 P다 라고 해서 이제 요거까지 딱 그림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치들은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은 편합니다. OP 플러스 OQ의 최소값이니까 길이값들이 일단 작으면 작을수록 가능한데 Q는 OAB 위에 점이다 보니까 그냥 Q가 5면은 OQ는 길이가 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값이 최소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OP 길이의 최소를 구하는 건 당연히 원까지의 태단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요 길이가 이제 4가 되니까, 이게 4로 나오는 거는 요게 이제 직각이다 보니까 요 길이 관계들과 요 세타 값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요거 길이 6인 직각 삼각형에 요 길이가 4다, 반지름 길이 빼게 되니까 그래서 최단 거리는 4로 나오고요. 최대 거리는 뭐 이건 해석의 여지가 좀 다분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기서 결국에는 이게 OP, P가 원 위의 점이다 보니까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해석이 가장 편할 거고요. 근데 OQ는 삼각형 내부를 다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Q가 AB 선상에 존재를 해야지 이게 최대값이 나오겠다는 어떤 직관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할 때 AB 선상에서 OM과 평행할 수 있는 여기에 생기는 이 교점을 T를 우리가 잡아주고요. 그래서 OT 벡터랑 OM 벡터 두 개의 합은 이제 고정이 된 벡터인데,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MP 벡터랑 TQ 벡터를 더했을 때 어떻게 해야 최대값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MP 벡터는 어차피 원 위의 점이다 보니까 그냥 결정된 벡터에다가 그냥 반지름 길이인 2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TQ의 벡터가 어떻게 될 때가 가장 최대가 될 것이냐인데, TQ의 벡터는 우리가 AB 선상을 Q가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더하거나 오른쪽으로 더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찔끔가 맞자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요. 그래서 확 뻗어줘야 되고요. 뒤쪽을 확 뻗어줘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예각 쪽으로 뻗어 있는 게 우리가 길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값이 되는 순간은 Q가 A인 순간을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요 OAM 그림을 그려보시면 결국에는 요런 사다리꼴의 이 대각선 길이, 요 대각선 길이도 여기 세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각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은 요 x 길이가 나와주고요. 그냥 그 길이에다가 반지름 길이를 더해주시는 거를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점. 그래갖고 2루트 33과 2 최단거리 4 해갖고 이제 6 플러스 2루트 33, 그래서 36 더해 4로 이제 40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영역 소믈리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총평이라 하면 지금 보고 있는 뭐 수능, 그 평가원, 교육청 요런 거랑 결이 어떻냐라고 하면은 결이 맞는 문제도 있지만 확실히 결이 좀 벗어난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렸던 문제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사관학교 문제들 괜찮은 문제도 항상 있으니까 요거 기반으로 또 기출과 더불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등급 컷 자체는 사실 일반적인 우리 평가원이나 교육청과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히 시간 분배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들도 포진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100분의 세팅에 대해서 등급 컷 나오는 건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딴 걸 떠나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킬러 문제급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감 자체는 확실히 아직까지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얕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의 깊이감은 어쨌든 수능이 좀 더 높은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거쳐가는 거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좀 계산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할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만 좀 제외하시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